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안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77억 5,932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76억 4,847만 3천 원 대비 1억 1,0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619쪽,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문제로 인하여 추진 불가한 보건소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비를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621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3,106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622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6,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24쪽의 헌혈자 지원입니다. 안성 시민 중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25쪽의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의 사직하여 의사인건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2에서 3쪽, 설명서 627쪽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2,682만 9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에서 4쪽, 설명서 629쪽의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31쪽의 의료 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33쪽의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및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비 3,8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4에서 5쪽, 설명서 635쪽의 질병 모니터 요원 교육입니다.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직접 강의함에 따라 강의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637쪽의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인건비 및 소독기 유리비 불용액 1,66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5에서 6쪽, 설명서 639쪽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3억 8,42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641쪽의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일숙집비 폐지로 인한 수당 불용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회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니까요, 보건소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왜 했을까요?
과장님이 답하실까요? 네. 네, 보건위생과 박선욱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접수하고 또 보건증의 그 발급, 그러니까 결과서 발급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그 보건복지부의 그 구축 사업에 대해서 승인 보건소 안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거라 승인을 좀 검토를 했는데 좀 개인정보 관리 문제로 좀 어렵다 해서 그리고 또 지금 행안부랑 그 무인민원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검토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게 행안부 어쨌든 민원 발급기에 같이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공도 지역에 계신 분은 보건소까지 사실은 알바를 하다가 중간에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지 624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헌혈자 지원을 지금 4개월 동안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 온누리 상품권 지급하지는 않았었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요게 와 있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안성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개정이 이제 24년 3월 15일 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사실 그 헌혈이라든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제 안성시에서도 독려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제 했는데 일단은 헌혈 장소 설치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가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오시는 거죠? 1년에 6번 격월로 옵니다. 아, 격월로. 네네. 그러면 한 번 오는 네. 건가요? 아, 네. 이 혹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한 번 계실까요? 할 때 한 50명 내외. 50명 네네, 내외. 50명 정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는 거네요. 네네. 혹시 네네.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이 한 30명 내외 정도. 혹시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다로 많이 하신 분들 뭐 포상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저희 그래서 저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수 헌혈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헌혈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지역 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인체 조직이 기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의 이제 기증하시기로 하신 분이 사망을 하셨을 경우 100만 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헌혈을 하시면 한 명씩 가는 개인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일 것 같아서 뭐 물론 많이 하시는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포상 규정도 아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상 규정이 이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를 한번 여쭤보고 몇 분이나 계신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그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독려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몰라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그 622페이지인데 지역 응급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이에요. 보니까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랑 안성 성모병원의 응급실에 대한 그 전문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기정 대비 한 6,480만 원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년도 최종 예산보다도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이제 평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 저희가 주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가가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전 모두 두 군데 다 A 등급을 받아서 최고 금액인 9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등급이 A, B, C로 나뉘는 거는 뭐 때문에 나누는 건가요?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그 평가가 뭐 네. 장시간 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시설, 인력, 뭐 환자 수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안성에서는 응급실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없겠네요. 네, 평가를 전국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어찌됐든 저희가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그럼 네. 그만큼 또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시민분들이 아파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못 가시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 그 응급학과 전문의가 계시면 뭐 급하게는 뭐 수술도 가능하고 하신 건가요? 응급실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응급실이 없는 지역보다는 네,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야간에 볼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 중에 3억 2,6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방역 사업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 반환금 한번 보시죠. 300 먼저 그럼 다음 거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증가세가 우리 시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환자에 혹시 그 네. 지금 코로나 환자 수를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현재 그 이번 주부터는 그 치료약도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수급이 돼서 지금 약국에 많은 치료약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수도 표본 감시해서 전국 집계가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전주 대비 지난주는 한 2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입원 환자가 점점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방역 관련해서는 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네. 이제 뭐 풍토병으로 돼서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정도로 법적으로 단계가 이제 네네네. 경계에서 관심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죠. 네네네. 그 639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시행비 관련된 건데요. 그게 3억 2,6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코로나 예방 접종 시행비는 작년도 잔액인데요. 네. 저희가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사실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게 안성만의 사실은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이 다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당초 인원수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접종률은 뭐 46.7%밖에 안 되는데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 41%, 전국 4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성이라도 좀 높은 편이네요. 그나마 네, 조금 알겠습니다.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여쭙고 싶은 게 응급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이 전문의 분들한테 그 인센티브 개념으로 드리는 건가요? 인건비를 더 플러스해서? 이거는 병원의 인건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 병원에 맡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문의 인건비라고 여기는 산출 내역에 적혀 있어서. 네네네. 근데 어쨌든 병원으로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 헌혈자 지원도요. 지금 저희가 헌혈하면
5천 원짜리 그 상품권을 2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하나 더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 5천 원짜리 상품권은 헌혈협회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 안성 시민은 또 1,000원짜리를 하나 더 드리고요. 근데 여기 산출 내역에 70만 원씩 4개월로 돼 있는데 그럼 70명에게 주시겠다는. 네, 일단은 수요를 그렇게 잡은 거고요. 예, 안성 시민은 뭐 좀 넘었을 수도 있겠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일단 70명씩 잡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 70명 다 드리고 나면 더 이상 못 드리는 건가요?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우면 소급이라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그 운영 사업 성립 전 예산 내려왔는데요. 지금 안성에서 운영한 지 지금 한 6-7달 된 건가요? 네, 5월부터 시작돼서 예, 그럼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어떻다고 현황이 어떤가요? 좀 이용객들이 좀 있다고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용객은 한 월별로 한 200, 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5월 달에는 106명에다가 6월 달에는 260명, 그다음에 7월 달에 뭐 260명,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 예, 일단 밤에 심야 시간에 예, 약국을 살 수 있다는 예, 그게 뭐 단 10사람이 되더라도 예, 그런 거에 저희는 의의를 두고 예, 여기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배너, 그러니까 약국에 그 공공 심야 약국 편말이라든지 아니면 배너라든지 아니면 주변, 그러니까 현수막, 공공 심야 약국이 어디라는 거를 알리는 현수막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66억 7,792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73억 5,768만 1천 원보다 6억 7,97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요인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8억 8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조, 설명서 645조,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도시 총회 참가 등록비 무료에 따른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조, 설명서 647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명 육아휴직 연장으로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세부 사업 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9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성공자 인센티브를 감액하고 금연시도자 증가에 따른 운영물품 추가 구입비 1,4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 2조, 설명서 651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조, 설명서 653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7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조, 설명서 654조,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362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조, 설명서 655쪽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일정 변동 등에 따라 금년도 지출 예산액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7쪽에서 659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과 산모 신생아 건립관리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조, 설명서 661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은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조, 설명서 663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신 변경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조, 설명서 665조, 반환금 기타는 2023년 국고보조 반환금 4,691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09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조, 설명서 667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1명,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2,8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6조, 설명서 669조,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기본급 증가에 따라 1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1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는 출장 업무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5조, 기본 경비는 부서 직원 관내 출장여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노인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노인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노인돌봄과 총 예산액은 1,524억 7,75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527억 6,988만 6천 원 대비 2억 9,235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조 예산 설명서 679쪽에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은 인공지능 돌봄 시스템 용역 낙찰 가액 및 주민건강 지도자 교육비 등 총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681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노후 차량 교체 구입으로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에서 3조, 설명서 683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홍보물품 제작비 증액,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총 3,1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에서 4조, 설명서 685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홍보물품 제작비 증액, 통신기기 요금 및 인센티브 상품권 구입 잔액 감액으로 총 1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에서 6조,
설명서 687쪽 경기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AI 건강관리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7,174만 4천 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에서 10쪽, 설명서 689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과 마당극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 구입으로 4,521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0에서 11쪽, 설명서 693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948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1에서 12쪽, 설명서 695에서 697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각각 9,793만 6천 원, 219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쪽, 설명서 699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 사업은 안내문 및 통지서 발송 수량 조정에 따라 10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2에서 13쪽, 설명서 703쪽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상반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인 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3쪽, 설명서 705쪽 노인 상담 사업은 본 예산 편성 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3쪽, 설명서 707쪽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 사업은 보수 기준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부분으로 235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3에서 14쪽, 설명서 709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 폭염 및 한파, 시간의 수당 산출 내역 조정으로 1,502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4쪽, 설명서 71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지급 개월수 변경에 따라 2,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4쪽, 설명서 713에서 715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과 노인사회활동 기회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958만 원, 5억 5,9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4에서 15쪽, 설명서 717쪽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은 사업 규모 감소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5쪽, 설명서 719에서 721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550만 원, 482만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5에서 16쪽, 설명서 723에서 725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억 901만 3천 원, 3억 2,54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6쪽, 설명서 727쪽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은 종사자 수 변동에 따라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6쪽, 설명서 729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안전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선정에 따라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6에서 17쪽, 설명서 731쪽, 장기 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만 64세 이하 장기 요양요원 독감 예방 접종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7에서 18쪽, 설명서 73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등 잔액인 2,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8쪽, 설명서 735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1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8에서 21쪽, 설명서 737쪽, 경기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AI 건강관리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운영비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 인건비 1,382만 4천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1에서 22쪽, 설명서 739쪽, 치매 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는 전문 인력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4,521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2에서 23쪽, 설명서 742쪽,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6억 6,862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돌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페이지 680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라고 해서 하나는 그냥이고 하나는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는데 간식비를 지금 600만 원 놓으셨다가 감액을 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그 노인돌봄과장 소임철입니다. 그 간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주민 건강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이제 같이 뭐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다소 이제 많은 이제 예정보다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금액을 이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만큼을 활동을 하시는 거죠? 주민 건강 지도자분들이요. 네, 이분들이 한 달에 보통 이제 주 2회 정도 해가지고요, 한 8분 정도 활동을 합니다. 주 2회로 해서 그러면 한 달이면 8번 하는 거네요. 근데 8번을 하는데 간식비가 1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이게 활동이 이제 이분들이 그 같이 이제 그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어떤 AI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부 확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밖에 같이 이제 모여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8번이 전체적으로 다 밖에 야외에서 다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민 건강 지도자들만 먹는 그런 간식비인 건가요? 아니, 활동하는 그 참여자도 같이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담당 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돌봄 정책팀장 이윤빈입니다. 요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라고 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 건강 지도자가 이제 되려면 기본 교육도 거치고 또 이제 매년마다 심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이제 건강 지도자분들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간식비로 쓰는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용 간식비는 보건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럼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먹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네, 기본 교육하고 심화 교육할 때 어르신들 그렇게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에서는 일정치가 않아서 줄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장수 축하금 지원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25분 정도를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 규모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12분이 그러면 돌아가신 건가요, 올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통계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이제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당해년도 도래하고 그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 그 연령에 도달하는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통계 수치에서는 잡혔지만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뭐 말소자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 실제로 지급 대상이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해놨다가 읍면동에서 이제 정확한 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100만 원 장수 축가금은 신청을 해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있으면 찾아와서 그냥 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령이 도래하게 되면은 읍면동에서 이제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네, 저희가 신청 안내까지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지급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대부분 신청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실제 주소지에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거주를 안 하시거나 연락이 안 닿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요양원을 뭐 아들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주소는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 주소를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옮기지 않았을 때 그럼 그런 분들도 그럼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단 주소 거주지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급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박근배 의원님. 배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치매 저희 이제 부모님도 고령이시라 치매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는 1,250명으로 잡으셨는데요. 어떤 기준입니까, 그게? 그 1,250명이라는 기준이 고령자를 나이로 그냥 기준 잡은 것입니까? 고위험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경도 인지 장애자 분들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인지 저하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 선별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략 1,250명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당극도 준비하시는 것 같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에 열립니까? 저희가 예정은 10월 전후로 한 준비하고 10월 있습니다. 전에, 예. 올해 10월 전에요. 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희가 이제 일단 뭐 SNS라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장소는 아트홀에서. 아트홀에서.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마당극은 심청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추경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홍보는 하고 있지 않지만 10월 셋째 주 정도에 저희가 이제 아트홀을 이제 빌리고자 했는데 이제 인건비가 남아서 저희가 사업비로 돌려서 쓰는 바람에 이제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 마당극의 특성을 살려서 그 남사당 공연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날 잡히면요. 그 또 한 가지 이 치매 당사자도 어렵지만 제일 이제 어려운 분이 이제 치매 가족이거든요. 이 명수 공연 관람 50명, 60명, 30명 그냥 대략 예측해서 하신 거죠? 어떤 이분들 어떻게 예측이 된 겁니까?
저희 이제 치매 가족 등 힐링 프로그램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그 안성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분들은 7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8회기라고 불리는 8번에 걸친 이제 가족 교육 헤아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진단 후 이제 검사라든지 그런 일일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조 모임도 5개 정도 모임을 하고 있어서 50명 정도가 활발하게 서로 공유 이제 치매 그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위로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에 좀 맞춰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정한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고 한정돼서 인원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뭐 지난 말씀이지만 이 치매 관련돼서 그 치매 전담령 시립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워갖고 지금도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아쉬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치고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는요. 1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양곡이 배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택배로다가. 그런데 이제 민원성인데요. 이 경로당에 쌀이 넘쳐나갖고 뭐 떡도 해 드시고 뭐 그런 게 간혹 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686페이지 보시면 그 업무용 통신기기 요금 유지 관리비가 12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쨌든 전년도에 그 밑에 사업비하고 같이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40만 원만 들어가는 건가요? 차량 전기 충전기 유지 관리비랑 같이.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네네. 저희가 조직이 이제 개편되면서 이제 그 방문 건강이나 뭐 AA, IoT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하나로 묶여져서 네. 다 통합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나눠준 겁니다. 아, 방문 건강 관리랑 예. AI 그 활용 관리가 다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합쳐진 건가요? 그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예산을 이제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누어지면서 이제 AI, IoT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남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감액을 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 균특이나 도비로 하는 사업인들인 거죠? 방문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에 거기 이제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 전문성 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행기간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713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네네. 당초에 저희가 전년 대비 사업이 그 일자리가 242개가 늘어나서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경기도 일자리 사업으로 또 별도로 도비 사업으로 한 340개 정도로 이제 공익형으로 사업량이 이제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사업량을 이제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도비만 예산을 편성했던 건으로 이번에 그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도비까지 다 이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지금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하고 뒤에 있는 부분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지원 이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변경 대시 내려와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도비에 내려와서 그 정도의 사업량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당초에 이제 국도비 사업이 전년 대비 242개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네네. 거기에다가 도비 사업이 또 340개가 더 이제 추가로 내려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뭐 이제 재정 부담이나 사업량이나 수행 기간의 어떤 역량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도비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시지회, 동서부, 의료사업 이렇게 6군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반환금에서요, 그 기초연금 반환금이 3억 정도가 넘는데 이 기초연금은 거의 수요 조사가 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반환금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그 수요 조사는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부터 도를 통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일정 부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파악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도 중앙에서 일정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실제 사업량보다 좀 여유 있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자나에게 이제 매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받으시는 분들? 아, 기준요? 네네. 그 단독 가구하고 그 부부 가구하고 선정 기준이 약간 다른데 그 금액은 제가 그 소득 기준도 소득 인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소득 인정 인정의 기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득 인정의 기준을 파악하는 거는 이제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만 지원 대상 여부가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몇 명이 그 기초연금 수급자로 들어올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초연금 그 수령액이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기존에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고 확대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또 중앙에서 이제 그 개별 통지를 해서 신청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경우는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독 가구냐 부부 가구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소득 인정액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 맞습니다. 예.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지급부서고 그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 관리팀에서 신청조사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조사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저기 추경 관련 얘기는 아닌데요.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공용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실제로 그 공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 게 확인이 되는 게 23년 2월에서 24년 6월까지 총 427건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500여일 사이에 그 정도를 사용하신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을 시니어 클럽이 운영비만 해도 한 5억 5천 정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서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 주무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향후 조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법인 쪽에 그 관련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줄 것을 저희 요청을 했고 그래서 최근 이제 그 관장에 대한 그 해임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 관련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이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직원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공용 차량 운행 일지만을 봐서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것도 내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건데 어쨌든 향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근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일단 업무 일지 제가 23년부터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몇 달씩 빠진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시간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휴가 신청서는 있는데 휴가 신청서가 없는데 있는데 출퇴근 기록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그래서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근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서 출퇴근 카드를 아침에 오면서 찍고, 그다음에 업무일지 한 장짜리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매일매일 적고, 휴가를 내거나 연가를 낼 때 신청서를 쓰거나 연가 기록에 작성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는 보통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막 행정적인 그런 과중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근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네.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뭐 휴가 신청서나 연가 기록 같은 것들은, 그리고 공용 차량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기록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운행 차량 관련해서 그거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인부 팀장 김한경입니다. 제가 1호차에 대한 기록도 받았는데 2호차에 대한 기록도 추가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2호차 확인 불가로 미제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신 엑셀 파일에는.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에서 적절하게 이제 알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시니어 클럽이 시상용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9개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1시간 전인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시장용 사업 같은 거를 하는 거는 또 회계 관리가 매우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시장용 사업, 시니어 클럽 특성상 이 고령층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현금 매출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매출과 현금 수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건가요? 사실 현금 매출인 경우는 이제 당일날 이제 금고에 이제 입금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당일 발생한 매출 이후의 전산상에 매출액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뭐 현금 결제는 조금 한계는 일부 있습니다. 네, 이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서류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제도적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물품 판매 내역하고 그 실제 매출액, 수익금, 입금 내역이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장치 같은 것들만 마련을 해도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향후에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를 일일이 보기는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만, 시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믿고 맡기는 경향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일이 하나씩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도 감독을 많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 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과 손인철 노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